어제 이 친명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격렬하게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김진 앵커가 픽한 꼽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관심 지켜보고 있는 저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워낙 커서 한 장관이 몇 번 연설이 끊겼어요. 체포 사유에 대한 설명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서영교 최고위원까지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어제 가결표를 던진 행위는 해당 행위다라고 현재 친명 지도부가 아예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원내 지도부가 사퇴한 상황에서 친명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의 가결 투표 행위를 해당 행위로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되는 대목이고,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제 지금 보셨듯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수로 보나 연배로 보나 아니면 국회의장이라는 신분으로 보나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인데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너무 고성이 격렬하니까 김 의장이 약간 좀 격앙하셔서 혼을 내셨어요. 경청하세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국회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정파에 국한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의무가 분명히 따르겠죠. 김진표 의장은 더더군다나 최근에 특히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들을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정치활동을 하듯이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워서 아예 그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한 장관이 하려고 했던 그 증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 걸 어제 밤새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있고 정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속돼서 재판에서 했던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들,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는지 당시 성남시청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백현동 개발을 통해서 돈의 이익을 얻게 되고 네. 그 돈들을 돌리는 과정들에서 이재명 대표와 유착돼 있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 그 증거 부분을 한 장관이 결국 못 읽었어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읽고 판단해 보시게 된다면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국회에서 가결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그 중대한 혐의가 입증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투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최종적인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혐의가 얼마큼 중대하다고 판단될지 여부들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어제 이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많이 잡혔습니다. 무소속인데 무소속이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 하는 대목이죠. 세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뒤집은 것, 말을 바꾼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봉투 윤관석 의원을 보라. 구속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재판되니까 혐의를 시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시켰냐.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이 세 번째 장면, 한 장관이 언급한 이 부분은 많은 비명계 의원들과 사실은 입장을 같이 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왜 뒤집었냐. 거기에 분노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당의 원로들도 상당히 분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국 정치의 판을 갈 수 있는 말이죠. 일단은 정치인의 말은 법과 같은 거거든요. 제1야당 대표가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버리니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뿐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지가 저는 저게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저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결해 주셨.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수순은 아니에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가결 쪽이든 부결 쪽이든 의원들 전체가 다 깜짝 놀란 분위기.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본인이 더는 당 같이 못하게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앞두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안 좋죠. 자기 모순이고 자기 단척에 빠진, 그리고 당을 그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가둬두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원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이 이 사법 리스크 수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